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 주말, 그다음에 주일, 이렇게 해서, 검찰의 불송치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검사 측에, 오늘은 의견서가 아닌 진술서로 해서, 어, 등기로, 빠른 등기로 오늘, 어, 보낸 상태입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이미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전달은 했지만 12차 공판에서 그 바닐라 코드 대표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회사 미디움의 송재표라는 소위 말해서 소속되어 있었던 그 부서가 진성장 사업부라고 하는 데에 차장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의 정언 내용을 추가로 해서 어, 이게 지금 경찰에서 불송치를 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납득이 되는지를 정말 머리를 기억을 짜내다시피 해서 오늘 그 제출을 제출을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한 이유 그게 이번 지난 10월 13일에 있었던 12차 공판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어, 기본적으로 또 한 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타인의 사물을 모든 것을 처리한 자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를 그러니까 KOK 여기서는 투자금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송재표라는 사람이 매수를 하는 데에 사용을 했던 USDT, 그리고 실제로, 송재표라는 사람이 진술한 내용에서는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USDT를 지급을 받아서 그거를 매수를 하는데 KOK를 5.6달러 당시 기준으로 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5.6달러에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0억 원에 해당이 되는 그거를 US 달러 또는 USDT로 환산을 해보면 약 140만 달러 어치를 그 매수할 재원이 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보충을 받았다. 그 받았는 거를 다시 그 매수를 하는데 사용을 했다. 이게 0.0000 뭐 이런 단위가 아니고 5.6달러짜리를 20억 원 정도 140만 달러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그게 5.6달러대에서 계속 샀다라고 하면은 그 5.6달러대에 5.6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정말 그렇게 많은 양을 사들일 수도 없었다. 그럼 그 사들인 거는 했지만은 되팔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매도 호가창에 올라왔던 것들은 어떠한 물량들이냐? 그래서 결국에 USDT와 이더리움을 공급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이, 그러니까, 어, KOK 투자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KOK 투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외부로 유출하였다, 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표현이 결코 이 정원 내용을 봤을 때, 어, 그 경찰에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맞냐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송재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송치까지는 되어 있는 사람, 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송치까지 된 사람인지 거기까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나지를 않네요. 잠시만요. 제가 위험점, 그, 추가 사면 기소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은 사명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제 기억이 지금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어쨌든 주식회사 미디움의 소속으로 해서 나중에 가서는 해쉬 게임즈인가 뭐 거기에 또 영업 그 팀장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근데 실제로 게임과 관련한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네 해시 베가스라는 게임이 아 해시 베가스라는 게임을 예전에 어, 그 타단체 방에서 그러니까 정성환이라는 사람의 그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주된 뭐 일종의 시나리오를 써준 사람 그러다가 또 정승환이가 관둔 다음에 이두용인가 그 사람이 또 그 유튜브를 하는 쪽에 어,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김판종과 독대를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바뀌어버렸죠. 그때 그 사람이 가장 그, 뭐 독대하면서 자기가 좀 확인을 하고 대단한 그런, 서문섭이라고 했나? 뭐, 실제로는 이름이 그게 아니었는데 서요나인가 뭐 그렇게 가명을 쓰다가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뭐, 어,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시 베가스라는 게임이 나오면은 그 게임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것인데, 근데 뭐, 정원을 할 당시에는 25년 검사가 뭐 이야기를 했던가 25년 2월 달에 해시 베가스라는 거를 출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어 이런 거를 실제로 영업을 한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뭐만 했느냐 그 미디움에서 제공한 숙소 세 군데에서 특히나 하남인가 뭐 어디에서 주로 그 일을 했다는데 매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호소를 돌려놓고 그거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일만 주로 했다. 근데 그러한 일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데에 그러한 자산을 USDT를 이더리움을 받았다 숨치더라도 그거는 KOK를 사기 위해서는 KOK와 USDT는 항상 페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KOK를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매수를 할 때도 USDT가 필요하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USDT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다시 거래소에서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USDT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어, 그, 이더리움도 페어가 USDT로도 되고, 뭐, 다른 건 USDC라든가 다른 것들도 페어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사실 못 해봤는데, USDT로 바꿔서, 그래서 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USDT와 이더리움은 어디에서 기어 나왔을까? 그 출처가 어딜까? 제가, 어, 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그 매출 그 추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2018년도에 설립이 돼서 19, 20년도 2년 동안 19년도에는 매출이 제로였고 20년도에는 3,840만 원, 21년도 상반기까지는 자분잠식 상태에 있다가 결국에 2021년도에 최종 매출 신고가 되는 거를 어, 매출 신고가 약 160억이 됐다. 그럼 16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서 그 매출이 KOK만을 통해서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쪽에서 나왔다고 보지만은 자기들 그 돈잔치를 하는데 사용을 했을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은 140만 불어치 정도를 USDT를 계속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지들이 매출을 올린 그 매출금에서 그거를 공급을 했을까? 그러니까 160억 원이라고 하는 약 그 2천만 불 되지요. 160억이라고, 이제 160억이라고 하면은 한 천만 불 가까이 되나요? 한 100만 불.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럼 1100만 불이라는 거를 USDT를 사가지고 계속 줬을까? 그럴 수도 없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러면은 경찰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들었던 바가 이 KOK 스테이킹 지갑에서 유출된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경찰이 정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면은 경찰이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 유출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한 그리고 조서까지 다 진술서까지 다 그 뭐 지장이든 이런 걸 찍어가지고 뭐 진술한 사람이 확인을 하고 지장 찍고 했던 부분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넘어왔고, 검찰로 넘어온 거를,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사가 다 그걸 보고서 신문을 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유통량 공급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매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매도 호가창을 채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매수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 매수를 하는 데 재원이 결국에 USDT인데 그거를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다? 그거는 피고인이라고 직접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불송치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킹 되어 있던 여기서는 표현 자체도 뭐 투자금을 외부로 하여 사용한 정황이 없다라고 확인되지 않음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인이 정인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미디움에 월급을 받던 송재표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피고인이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불송치 이유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투자금을 직접 외부로 유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사기죄의 공범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사실 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난 게 있어요. 재판 중이잖아요. 경찰이 이 지금 우리가 고발한 피고발인을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기가 절대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입이 딸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기를 경찰은 현금을 원금이라고 본 것이고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본 것이죠. 사실이 가상자산이었고 가상자산 소위 말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외국이나 국제적으로는 통상적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버추얼 뭐 에셋이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에셋이라고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예요. 비트이더, USDT, KOK, 뭐, 폴카닷, 뭐, EOS, 그다음에 아발란체, 솔라나, 바이낸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거는 네 가지를 했고, 근데 현금과 가상자산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은 얼마를 했으면 1,000만이라고 1,000만 원을 스테이킹을 했다고 하면은 투자를 했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적이에요. 이거는 불변이에요. 투자금이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불변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가상자산은 몇 개를 어떠한 암호화폐 종류의 몇 개를 했다고 했을 때 몇 개라는 숫자와 어떠한 암호화폐를 했는지는 고정적이에요. 문제는 가치의 차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가치 자체가 변화한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떨어질 수도 있는 반면에 현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다. 내일이 되면은 모레가 되고 1년 후가 되면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적인 부분은 변화가 없다. 하지만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내일 모레 1년 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KOK가 그다음에 비트이더 USDT는 뭐 거의 뭐 여기서는 좀 제외를 해야 될 이유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거의 1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1년 후에 이게 현재 내가 매수를 할 당시 내가 암호화폐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 현금을 들였을 때 그 당시와 1년 후에 이 가치가 10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10분의 1의 가치로 추락을 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현금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일반 현금과 달리 계좌에서 계좌로 움직이는 현금과는 달리 어드레스에서 어드레스로 움직이는 여기에는 현금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베이직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는 경찰한테도 설명을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사건은 불송치가 됐어요. 이 불송치가 되고 이러한 과정이 쭉 진행이 되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향이나 뭐 고소자들이 운영하는 단톡방이라든가 거기에서 찌꺼리 쌓는 소리가 이런 소리들이에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좋다 이거요. 그러면은 제가 한 게 없다라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는 거죠. 정보 공유 뭐 한다고 법적인 뭐 결과가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보고서를 한 사람들이 수사에 뭐 정말 제대로 되는 증거 자료 하나 제시를 한 게 있어요. 가서 이런 시스템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를 본 거 스테이킹을 할 때 우리는 현금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이게 실제로는 스테이킹을 가상자산으로 한 거, 암호화폐로 했다는 거 정상적으로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경찰은 22년 2월부터 제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로 이 인지수사 개시를 하고 이 사건을 파헤쳤죠. 8개월간, 뭐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8개월간 경찰에서 해 오다가, 그럼 8개월이라고 하면은 2022년 10월이 돼요. 그러면 11월 이후에 고소가 접수가 됐을 거고, 그게 전국에서 들어오니까 병합이 됐을 거고, 거기에서, 뭐, 지금 비대위라는 고소단체도 있지만은 다른 개인들이 한 것들이 거기에서 주장을 한 뭐 10여 건의 고소 사건들이 접수가 됐을 때 똑같은 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인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이 가서 진술을 할 때 정말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금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줄 수 있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스태킹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80만이 아니라 100만 명, 107만 명 뭐 나왔던 그 숫자, 프론티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 사람들 전부 다를 한 명 한 명씩 그 경찰에서 불러가지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네가 스태킹한 게 정말 현금인지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스테이킹이라는 용어 자체에서도 그 자체만으로도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하는 데파짓 예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금이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요. 근데 경찰이 제공한 수사 자료에서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 입장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니까 검정 거래만 있었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받았고 받았는 돈으로 가상자산,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꿔가지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배꼽 잡고 그 웃어야 돼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난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리는 제가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소위 말해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리더다 시고 그 멍청한 그 단체에 속해 있는 멍청한 사람들한테 현금이다라고 니들은 현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게 맥히는 게 스테이킹을 실제로 개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숫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 자체를 이용을 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한 절차를 쭉 그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것도 뭐 영상을 통해서 다 만들어서 이 PPT를 보여드리면서 소위 말해서 날라다니고 나타나고 뭐 그런 걸로 설명을 시각적으로 또 확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OK 플레이에 있는 내 지갑만 필요하냐? 아니지요. 국내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 있는 은행 그 계좌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거래소 한 곳에 내가 지갑이 또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계좌를 넘어서 국내 거래소에는 내가 계좌도 있고 또 하나는 어드레스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내가 현금을 받을 이 거래소로 옮길 그 계좌가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암호화폐를 샀는 거를 옮길 수 있는 또 지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옮기는 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USDT면은 국내에서 바로 사가지고 KOK 지갑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단순하지요. 근데 KOK가 상장이 되는 곳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KOK가 상장된 외국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 또 똑같은 이런 그런 식의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어드레스가 존재를 해야 되죠. 이 어드레스가 내가 어떤 A라는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주민번호에 연락처에 본인을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지 내가 이 어드레스를 이용을 했을 때 내 거를 내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매수를 뭐 USDT를 가지고서 어떠한 거를 뭐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한 거를 내가 내 지갑에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팔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줄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현금을 줬으니까 나는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고 내가 손해를 본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고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경찰에 가서 해준 적이 있냐? 안 해줬고 할 줄도 모르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또 구분도 안 되고 그랬을 거다라는 게 제가 예측을, 그러니까, 이, 뭐, 어, 그랬을 거다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뭔 놈의 법싸움을 할 수 있어요? 법적인 싸움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줄 아는 게 그거였잖아요. 오만데 막 그냥 싸질러 놓는 거.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리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거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기가 찰 뿐이고, 그래서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일같이 초창기에는 뭐 일요일도 뭐 명절도 거의 상관없이 매일같이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제 예측건대는 저희 불송치권까지 이 배임권까지 잘못돼 버린다.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게 설령 뭐 불송치 그 자체로 불기소로 뭐 이게 뭐 재수사 요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불송치 되는 결과 그대로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손 치더라도 저는 재고발로 다시 이 내용을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수부에 다시 고발을 단독으로라도 할 예정이에요. 고발은 이 입법자들이 어떻게 해놨냐면은 입법자가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이 이의 신청을 폐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고발 같은 경우에 재고발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불송치가 됐다고 해서 그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경찰서에서 정말 그 불송치 이유도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이유도 그냥 아예 그러니까 뭐 동떨어진 이유를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단 3일 만에 재수사 요청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돌려보냈어요. 강남경찰서로. 그것처럼, 그러고 나서도 5개월간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를 하지를 않고 어디로 보냈느냐. 그러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2021년, 아니지, 2023년 1월 25일에 그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를 하고 그때 주르륵 붙어 있던 사람들 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갔죠. 이 대표 고발자로서 그렇게 하고 아마 강남경찰서로 한 3월 6일인가 아마 그때쯤 그 이미 행랑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것도 강남경찰서에 접수조차도 안 돼 있었던 상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사를 수사관이 4번 교체가 되고 마지막 그 담당 수사관은 이런 이야기까지 저한테 했어요.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으니 어떠어떠한 것들을 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것까지 다 줬어요. 근데 압수수색 못했어요, 결국에. 근데 어느 순간 뭐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처럼 불송치를 떡 했는데 통지서만 저한테 왔어요. 6월 29일에 불송치를 했는 통지서가 왔는데 제가 7월 4일쯤에 알림을 카톡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처리가 되는 재수사 요청으로 들어가는 날짜는 7월 1일이에요. 6월 29일, 30일, 7월 1일, 단 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낸 상태였고, 그게 재수사를 5개월간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울산경찰청으로 보낸 거예요. 울산경찰청에서
그거를 접수를 하고 제가 그렇게 만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안 돼서 시위를 두 번을 했어요. 첫 번째까지는 못 만났고, 두 번째 시위를 할 때, 그, 팀장하고 담당 수사관하고 만났지요. 그래서 추운데, 여러분들 뭐, 저희 피해자들 다 노약자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이 시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찰을 만나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경찰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원금이 현금이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KOK 시스템에 대한, 사업 시스템에 대한, 뭐, 스테이킹에 대한, 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 이유를 현금은 가상자산, 은행에다 예치하는 그 예적금을 스테이킹, 뭐, 이거를 투자금,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 일반 금융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수사가 엉망이 되었다. 그거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경찰을 만난 횟수만 해도 한 6, 7차례 정도 될 거예요. 전화 통화도 했지요. 의견서 진술서도 여러 차례 보냈지요. 근데 마지막쯤에 와가지고 아까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한 거는 지들이 그냥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냥 통지서만 날렸죠. 울산경찰청은 그래도 송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불송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 이유가 있어가지고 불송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줘서, 그럼 불송치 이유를 저한테 알려달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불송치 이유에 대한 답변을 줬고 자료도 제시를 하고 설명까지 했는데 소위 말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이라든가 제가 제출하고 설명했는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반박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를 않고서 뭐만 앵무새같이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사실 검사에 비해 가지고 이러한 그 내용을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 팀의 의견까지 묻고 했을 때는 이거는 배임이다. 배임으로 불송치를 해야 이 배임건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다. 안타깝지만 불송치로 어,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 퀘스천 마크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 질문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글을 적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지만 능동적 대응을 해준 적이 있는가? 민중의 지팡이라 부르는 경찰이 수사할 능력이 있는가? 피해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특히나 정보 공유 또는 고소단체가 이러한 내용을 경찰에 제대로 진술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KOK 사업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인가? 피해 회복을 위해 최영규 등과 같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나 한가? 정상화를 하겠다는 구상 방안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지식이나 꼼꼼한 확인과 근거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러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정말 믿을 만한 증명된 무언가를 가진 자들인가? 피해자들 자신들이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등등. 우리는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로서 어떠한 싸움이나 대응을 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하거나 뭐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잘하지요. 양은 냄비 같은 짓은 많이 하지요. 기가 이 좀 팔랑기가 좀 잘 되지요. 용두사미처럼 하는 것도 많지요. 시작은 아주 의욕도 생기고 어,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잘 보여주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스스로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하니까 허지부지하지요. 다 허지부지하면은 결국에는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금으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만 들으면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거기에 전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 고소단체에 신임을 가졌던 게 뭐예요? 현금으로 원금 회복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우리가 현금으로 스태킹했기 때문에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한 2천여 명이 했대요. 각하됐잖아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더 크지만 일단은 그런 거에는 되게 약삭빠르게 빨리 움직여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실망을 또 한 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또 거꾸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타단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니는 뭐 했는데? 왜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그 경찰이라든가 뭐 아직 검사 측은 저는 검사 측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뭐 진술을 받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사 결과만 받아서 판단을 하는 쪽이니까 검찰은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은 저와 수준 차이를 따지면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개념이 잘못 뭐 인식을 하고 잘못 알고서 어, 수사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불송치라는 걸로 때렸잖아요. 강남경찰서에서 약 1년 3개월간 4차례 수사관 변경이 되면서 불송치 때렸어요. 똑같아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근데 울산경찰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검사님들만큼은 저기, 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그런데 검찰로 넘겨서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더 이상 해봐야 뭐 소귀의 경읽기다라는 식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한들 또는 설명을 한들 못 알아들은 데다가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송치를 그냥 받아들이고 옮겨서 검찰을 통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게 제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경찰이 우리 사건만 저처럼 전적으로 여기에만 매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십, 수백 가지, 뭐 경우에 따른 수천 가지 사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든 그거는 한 건에 해당이 된다. 저는 이것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아니, 이런 그 상식적인 뭐 이 상황 자체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늦어지고, 뭐, 그 다음에 불송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네가 뭔가 한 게 없다. 이런 식의 그 타단체, 소위 말해서 저는 솔직히 무식하다고 봐요.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더더군다나 스테이킹 자체가 뭐, 현금으로 했다. 이런 거 부분부터 해가지고, 원금이 현금이다는 부분,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다. 그러면은, 오로지, 우리 변호사도 경찰도 안 도와주는 거를, 그 다음에 피해자조차도 지금 완전히 이걸 개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 다 헤쳐나가면서 싸움을 한 거는 정작 저 하나뿐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 지금 주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전체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인간인 이상, 최소한의 이 기본 상식, 뭐, 이 정도만 통한다 손 치더라도,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그 무식한 것들은 일단은 저를 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 질질 끌려가는 그 자체가 저는 무식한 것들이 진행을 해놓은 것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더 질질질질 끌려간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해요. 쉽잖아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 현금만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고 금전 거래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 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가상자산에서 가상자산 범죄에서 현금이 오고 간 경우는 다 사기예요. 근데 우리는 현금이 오고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각각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독자적인 토큰, 암호화폐를 발행한 그것만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왜 이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제가 스테이킹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800, 뭐 80, 100만의 AOK 프론티어들이 스테이킹 한 것 중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고 그 가치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여전히 1달러.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지금 좀 내려가고 그렇다 손 치지만은 약, 다시 그 10만 불 가까이 비트코인 떨어졌다가 약 11만 불 가까이 왔고, 이더리움도 한때는 1000달러대에 있던 게 약 500달러 가까이 갔다가 또 300, 뭐 한 6, 7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한 400달러, 단위가 천 단위예요. 3,600, 뭐 3,7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000달러대까지 또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훨씬 낮은 가격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량이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오름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저놈들이 법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거래소의 가격을 방어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싸워온 것이고,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온 거예요. 그에 비해서 현금을 받아보겠다라고 뭐 신청을 고소를 했는데, 원금은 현금도 아니고, 그거를 바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배상명령 신청 어마어마하게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꽝이잖아요. 그것들이 제대로 알고서 했는가요?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범위 자체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 자체를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형사법을 통해서 실제로 민사로 해야 될 거를 형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만 듣고서 쌩 지랄을 뜬 거지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소된 사람이 뭐 지금 총 6명이잖아요. 추가로 4명이 뭐 스탠바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웨이팅 상태로 뭐 웨이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계류 중인 상태잖아요. 뭐 기소가 될 건지 말 건지는 그럼 나눠야죠. 근데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나누는 게 되느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금액이 확실해요. 그다음에 2천 건이라는 정도의 배상명령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 해당 그 판사가 그 이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판에 또 재판 지연이라는 문제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가해자가 딱 하나고 아니면은 거기에 병합이 돼갖고 하나로 돼 있었다 그러면은 또 나머지 추가될 사람이 없다고 했으면은 그게 또 가능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금액적인 부분이 확 특정이 될 수가 없다. 그 부분에서 안 된다라고 저는 더 이야기를 했고, 재판 지연 때문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지대로 알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뭐, 낮 시간보다 새벽 시간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 쉬지요. 토요일, 일요일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지요. 그리고 뭔가 정보를 받을 때도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은 내용을 공유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사람을 거쳐버리면은 말이 눈덩이가 되고 또는 과장이 되고 뭐 빼먹고 제대로 전달도 안 되지요.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또 시원찮으면은 더 엉망이지요. 그게 뭔 놈의 정보 공유예요. 실질적으로 지들이 고소를 했다는 쪽에서조차도 제대로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런 내용들은 지들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모두한테 알려야죠. 피해자들 모두한테. 소위 말해서 거기는 회비를 낸 사람들, 회비를 낸 사람들만 또 특정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에 예전에 봤을 때 뭐 몇백 명 있는 방이, 1,000명 넘는 방이 있으면 거기 사람들은 쭉지, 쭉쟁이잖아요. 그럼 사람만 모아놓고 얘만 달구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써가지고 내용 전달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아니, 여러분들 직접 글로 표현을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지요. 그거를 영상으로 저는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하더라도 훨씬 이해를 좀 돕는 데에 뭐 여러 가지 뭐 툴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눈으로도 보여드리면서 그걸 했잖아요. 그 근거도 제가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네들은 스테이킹을 어떻게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작자들이 인 이유가 현금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게 가상자산에서 있을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계좌로 보내놔놓고, 계좌로 돈 보내놓고, 암호화폐로 지갑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는 거, 이것과 지금 저희가 스테이킹 할 때 가상자산으로 스테이킹하고 가상자산에 스테이킹돼 있는 상태에서 가상자산으로 보상을 받고 이런 것 자체를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무식한 것들이잖아요. 요 모양 요거를 만든 게 결국에는 피해자 자신들이에요. 휘둘린 것도 피해자들이고 손해본 것도 피해자들이고 정상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피해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 단톡방에 몇몇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계시는 분, 뭐 그 미국에 계시는 분, 뭐 그 저기 진주에 계시는 분, 뭐 몇몇 뭐 이런 분들 제외하면은 사실은 뭐 타 지역에도 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모르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정상화 방안 구상 뭐 이런 거에 내용에 나도 전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 그래서 뭐 돕겠다는 사람도 나섰고 뭐 그건 좋다 이거요. 그거는 좋은데 그게 정말 정작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어, 아발란체와 같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인데, 뭐,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아발란체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발란체와 케어케이를 수합을 해준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신규 토큰을 만들어서 뭐 우리 KOK 이 회원들이 거기에 신임을 가지고서 또 뭐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를 살려서 우리가 피해 회복을 하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토큰을 만드는 작자들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본 사람이 있냐. 명성, 뭐, 요런저런, 뭐, 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속이기, 뭐, 엄청나게 쉬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말로만 하는 거를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럼 그거를 소개한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을 또 믿을 수 있느냐? 그 운영진의 멤버들의 각각의 그 자질이라든가 뭐 소위 말해서 또 여기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 뭐 인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그걸 확인을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이 얼만큼 아느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냥 한번 또 쏘아보겠다고요? 속으려면 뭐 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휘둘리는 게 또 피해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는 어,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 뭐 이런 그게 우리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 일은 제가 보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내용들을 검찰 쪽에 전달을 좀 하고 검찰에서 자료를 아무리 많이 본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불송치권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을 그리고 리뷰를 했다고 하면은 뭔가가 질문거리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 판단 기준이 쓰는 거지요. 그걸 저는 해야 되겠다는 거고 또 똑같이 검사가 원금이 현금이고 가상자산이 뭐 지금 현금처럼 가상자산이 1대1로 똑같은 거고 스테이킹이 투자금이고 뭐 예적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또 받아들여 버리면은 힘들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는 조바심도 나고 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정말 멍청한 것들한테 지금까지 당하는 지금 이 우리가 당하는 거는 멍청한 것들한테 당한 게 아니고요. 범죄자들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스스로를 또 뭐 소위 말해서 지어받고 하는 그 자체 스스로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를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여러분들을 또 짓밟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기본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이라도 좀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건데. 근데 지금은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저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